유시민 작가 역시 뭐 어제 방송이 나오면서 또 거의 뭐 모든 시사 프로가 다 여기 또 집중하고 있는데 정리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습니다. 아예 하지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논평을 할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눈이 맑아지는 느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해진다.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선도 선명해져, 그간의 갈등 상황도 뭐 아니다 뭐 이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좀 더 매우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의 지점들도 매우 좀 선명해진 것 같아서 오히려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뭔가를 선택하시기에 대단히 좀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실제로 그 뭐 딴지 게시판이나 거의 이제 큰 또 여권의 주요 또 게시판이기도 하니까 그런 데나 보면 확실히 이제 의견이 잘 갈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있었던 네.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도록 하죠. 네, 내용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심 작가 이야기 짧게 듣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뭐 당무 개입 이야기, 검찰 개혁 이야기, 정계 개편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6.3 지방선거 당시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픽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라고 하면서 조정식 그 국회의장을 정무특보로 만든 것. 그다음에 이번 당대표 선거도 사실상 총리를 띄운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대통령의 방식에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유시민 씨의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는 정계 개편이 아닌가 싶었는데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이 팀의 기획순이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 욕먹을 일은 다 밑에 사람 시키고 좀 칭찬받을 일은 자기가 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아마 불편하게 들렸을 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어제 방송. 일단 팩트로 보면요,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 기자회견이라는 이걸 통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네. 뭐 본인 스스로도 뭐 사례도 얘기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욕먹을 일을 딴 사람 시켰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만큼 아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한 사람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네. 방송에서만 많이 나왔고 의원들도 나와서 뭐 대부분 본인 얘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딱 꽂힌 단어가 우리 최은경 기자님 말씀처럼 정계 개편이었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어요. 지금 정계 개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 현재 여야 구조를 좀 깨서 그렇죠. 그래서 뭐 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를 뭐 이렇게 모셔온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그럴 정계 수도 있는데 개편이죠. 이분이 네. 예전에 이제 정계 개편을 한복판에 섰던 게 2002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네. 예전에 개혁 국민정당 만들고 대통합 민주신당을 깨고 이제 여당 의원들끼리 따로 나와서 이제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물론 총선에 승리했지만 네. 그런 구도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분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정치권.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친명 의원들을 다시 이렇게 소집해서 열린우리당처럼 나와가지고 창당할 거다. 당을 네. 따로 만들 거다. 한마디로 정청래 비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당을 다시 만들거나 이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또 네. 이 유시민 작가 경력이 보면 정당을 정말 수없이 만들고 창당하고 새로 만들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정당을 뭐 다시 만들지 않겠냐 이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상황하고 다른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재건축 중축 얘기할 때는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뉴이재명 아니면 중도 확장에 반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약간 이제 다시 당을 만드는 자기 세력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증축은 민주당을 확장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정계 개편 얘기하면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호응을 안 할 것 같아요. 정계 개편 얘기는 저도 들으면서 이게 현상을 분석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신 얘기인가가 약간 좀 헷갈리긴 했는데 현상 분석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어쩌면 누군가가 먼저 정계 개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정계 개편에 뭐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움직임 비슷한 것조차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좀 더 사실은 아니지만 좀 더 겁을 줄 만한 이야기를 꺼낸 건가? 이제 이런 몇 가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보셨죠? 저는 유시민 그 작가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비평가고 또 이른바 이제 여권의 빅스피커 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비평이나 한 사람의 평론에 정치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정치를 하지만 동시에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그 논리를 비약시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평론을 하는 걸 가장 경계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론이라는 게 정치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종의 평론은 빨간 펜 들고서 누가 해놓은 저작물에다가 요건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거는 맞춤법이 좀 틀린 것 같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저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론이 정치를 앞설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하거나 흔히 우리가 이제 뇌 피셜이다, 본인 피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배적이 되면 평론과 음모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아까 현 변호사도 지적을 했듯이 정계 개편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한다는 거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소수다. 도저히 이거는 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수를 만들기 위해 정계 개편을 시도하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소수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개헌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개헌 저지선은 돌파해야 되겠다. 이국공화국 체제 좀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그럴 만큼 절실하게 개헌을 일관성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고서 대통령의 정계 개편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보수 인사 몇 명 영입한 거?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증축에도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필요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잖아요. 여기서 너무 많은 과장과 비약과 본인은 추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추론이 아닌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의심의 단계 이걸 전제하고서 모든 얘기를 풀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납득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든 현상을 대통령의 숨은 계획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도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대통령의 숨은 의도.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저런 식의 비평을 하는 게 과연 맞나. 네. 근데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유시민 작가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법요건에. 근데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보기 도움이 안 돼요. 네. 오히려 그 내부를 굉장히 분열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남은 본인만큼 복잡하지 않은데 남의 단순한 행위를 본인 기준의 복잡함으로 저렇게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게 여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위험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본인이 가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네. 가고 있는 것. 그 건전한 비판 내지는 발전을 위한 조언, 고언 뭐 이런 것과 저주가 좀 다른 게 있다면 뭔가 대안을 좀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너는 뭐 무슨 병에 걸릴 거야 아니면 망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건전한 비판의 영역에 들어오진 않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정호김 위원님께서도 방송 보셨을까요? 네, 저 다 봤어요. 아, 다 보셨어요. 네, 직접 아유, 봤어요.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또 안 보고 얘기하면 또 네. 혼나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 보고 안 많아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제일 걸렸던 대목 아니면 뭐 동의하는 괜찮았던 대목도 대목?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를 든다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가 그 유튜브 매불쇼잖아요. 네. 거기 나와서 저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자기의 어떤 목표 내지는 그 이유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논리로서 잘 이렇게 포장을 하려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가 쓴 책도 그렇고 역사 발전 논리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필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한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주역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민주당의 입주자들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선민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지금 정치를 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대중 내지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그 정책 세일즈가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프로치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의 그런 입장이 형이 상학이고 상대의 입장은 형이 하악이라고 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주장들이 서로 오고 가면 민주당은 20대, 30대로부터의 지지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 권력 투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계 개편도 그 논리 연장선 속에서 그러니까는 바로 그런 선민들에 의해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정계 개편을 통해서 선민들이 소외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총론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네.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을 뽑는 거라든지 서울시장에 대한 경선이라든지 이런 지적은 또 일견 맞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헷갈리겠다. 맞는 저희야 지적. 뭐 제3자니까. 맞는 지적과 그렇지 않은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은 헷갈리겠다. 근데 저는 그 유시민 작가가 보면 그 맞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맞아. 일종의 이제 내로남불이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과거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어용지식인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네. 그때 여당이 대통령을 일정하게는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식의 움직임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너무 그렇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이 분위기에 제동을 걸거나 경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정원호 후보를 띄웠잖아요. 때문에 저거는 경선에 대통령이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유시민 작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걸 쌓아뒀다고 생각하는지. 근데 지금은 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느냐.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당대회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김민석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나서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뭐 사진 그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예. 신고 네. 같이 밟고 아니 그것 때문에 같이 정원 후보가 해서.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뭐 동의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아니 좋습니다. 지식인으로서 우리 정당 정치가 올바로 가야 되는 어떤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원칙을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그 원칙을 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고 그러면은 그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 가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유시민 작가가 시종일관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그게 누구라도 이재명이 아닌 그 원칙을 좀 시종일관 얘기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요. 늘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왜 저분은 내로남불이 수미상관이냐. 젊었을 때는 그 노인들 뇌썩는다 그러고 본인이 노인 돼서는 애들 폄하하고 그럼 내로남불이 그냥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 점을 변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 지금 우리 정당 구조에는 잘 안 맞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70년대 학번이에요. 네. 예. 사실은 386보다 더 이전 세대예요. 예, 예. 근데 우리 민주당도 계속 386을 어떻게 지금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슈인데 그 전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줄기 안에서 확실히 뭐 계속 활동한 적은 몇 년 안 돼요. 대부분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제3지대 여기서 활동하면서 민주당을 뭐 견제라든지 아니면 뭐 무소속으로 나간 적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독자 후보로 저 단독 후보로도 나간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확실히 결합해서 뭘 활동했던 분은 아니에요. 계속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원이 100만 이상씩 되게 커졌어요 예전보다. 시민사회라든지 밖에 있는 영역들이 당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이 과거보다 되게 적어요. 예전에는 민주당은 항상 시민사회 쪽과 연대하고 아니면 진보당도 연대하면야만이 이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한 보수 쪽은 한 35% 정도 보고 민주당은 한 25% 정도 보면 우리가 시민사회 아니면 진보당이나 이쪽이랑 연대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게 확고한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지 유시민 작가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저번에 시도. 예. 그렇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대선도 이기고 뭐 총선도 이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보수 쪽과의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을 굳이 정당 민주당에서 꼭 물론 연대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나 아니면 영향력이 네. 과거보다 이제 클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본인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주당하고 거의 대등한 시민사회 쪽이라는 세력이 있어.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민주당도 말을 들어야 돼.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다. 지금도 그 유시민 씨의 뭐 발언 뭐 저희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김어준 씨의 그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큰 빅스피커들이 잘 다뤄주고 특별히 이제 많이 크게 마이크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는 워낙 많은 또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렇죠. 뭐 당원분들이 계시니까 그 영향력이 꼭 제3지대 뭐 목소리를 떠나서도 그분 자체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 실제로 그렇긴 해요. 예. 저도 선거 나갔을 때 김어준 나갔더니 그냥 그 유튜브 그 자리에서 10,000명 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아무리 쇼츠를 만들어도 1,000명 이상 늘리기 힘들던데 딱 방송 한 30분인가 하고 나니까 10,000명 늘던데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이제 보죠. 그리고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이나 총률만 하는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불쇼에 나가면 후원금 바로 들어오고 뭐 잘하시네. 예. 매불쇼에 나가면 후원금이 바로 다 차요. 김어준 나가면. 근데 다른 데는 어디 나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후원금 못 채우면 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 네네. 후원금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어찌 보면 흔들린다 아니면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예. 그거하고 또 유시민의 영향력은 저는 또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유시민이 왜냐하면 따로 뭐 유튜브를 만들거나 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김어준과 최욱의 영향력이지 유시민의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결합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매불쇼나 뉴스공장과 같은 플랫폼이 없이는 유시민 작가가 기존에 이제 본인이 그 비판하는 레가시 언론에 나와서 저런 비평을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지지자들 사이에 하나의 검증된 견해이자 일종의 확증 편향으로 딱 공고하게 자리 잡지 못해요. 근데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기성 언론의 필터링이나 게이트키핑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지지자들이 말하자면 그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까 그 뭐 조회수하고 후원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 때문에 평론이 정치를 지배하려 드는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정상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후원금이나 조회수 혹은 뭐 구독자. 본인 구독자 드는 이런 거 유혹에 아니 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경계해야 돼요. 그게 정치를 지배하거나 정치를 흔들기 시작하면 매불쇼 같은 데 보세요. 어떤 날은 예능하다가 어떤 날은 매우 진지하게 마치 그 구국의 일선에서 플랫폼인 것처럼 굴잖아요. 그 양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나 격차를 못 느낍니까? 저는 느껴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그 강성필인가 이 친구한테 막 화를 내니까 성필이가 반박을 했잖아요. 첫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으로 열 번 넘겨, 당구세요.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넘겨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진지한 토론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어제 최욱 씨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은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신뢰 관계가 있었고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선의가 있다면 이렇게 공론장에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끄럽지 않게 대통령이 그 충고를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접 만나서 얘기할 생각이 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아니 나는 만나자고 안 하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이슈를 물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딱 한 번 물어봤고 조국 장관을 나는 임명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한테 물어봐야 내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랬더니 아니 먼저 가도 되지 않냐고. 내가 왜 가냐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유시민 작가가.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대상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제 국민이다. 이 내가 비평가로서 현재 시민들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정치적 현실을 알려주고
판단하고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의도가 다 이제 많이 드러났다고 그렇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혹은 뭐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대통령의 노선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거나 아마 이렇게 결론이 좀 날 것 같은데 하여튼 노선 정리는 분명히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아마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지는 상당히 이제 명확해진 것 같고 그 전까진 그래도 왜 대통령과 뭐 정청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늘 한편이고 전혀 찰떡궁합으로 전혀 문제없는 이런 관계들이라고 했었지만 그걸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로서 이제 상당히 결론이 좀 난 것 같고 또 그전에는 뭐 대통령은 우리 편인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꾸 뭐 대통령이 눈을 흐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게 어제로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명확한 노선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그 길로 당내 경선, 당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아마 치열한 노선 투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통령 입지가 더 강해졌다. 내지는 대통령 편에 있는 후보들이 더 유리해졌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과물을 우리가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아까 이제 현근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튜브 지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벼이 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자본주의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도 똑같이 겪는 딜레마고 이것이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필터링이 되어 있는 오피니언 리더하고의 견해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블쇼 어제 그 인터뷰 내용에 조회수가 145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8월 17일에 결과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 저는 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보니까는 그 기성 언론의 유튜브 채널들이 하는 네. 그런 어떤 조롱과 확증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비판받을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출연을 해보니까. 근데 거꾸로 본인들이 하는 조롱과 본인들이 하는 그건 괜찮습니까? 확증 편향은? 근데 그걸 어디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를 좀 따져보고 약간 거울 보는 듯한 심정으로 자기 성찰들이 필요한데 너무 편리하게 사고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남들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검찰개혁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중수청, 공소청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수준에서 검찰 개혁은 한 98% 완성됐다고 봅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보안 수사권 쟁점 딱 하나예요. 근데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도 보면서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예전처럼 검찰이 별건 수사해서 정치 검찰이 다시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박은정 의원 등의 주장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김학의 사건 같은 거 얘기를 하던데 예전과 달라진 거는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거에서 그것을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도 검찰이 이걸 별건 수사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호도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마치 수사 기소를 분리를 반대해 가지고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가 여기까지 꼬여 있고 쟁점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론을 보세요. 여론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30%도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관되게 이거 심사숙고해서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남겨놓는 거를 검토해달라고 국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숨은 목적이 있다.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 전체가 심각한 사실 왜곡이고 비약이에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그럴 만큼 검찰개혁이 이 정권에 있어서 지금 보안수사권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3다 메가 프로젝트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회 양극화를 얼마나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한쪽 면에는 그게 굉장히 밝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다른 한쪽 면은 어두운 결과를 가져올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도 논쟁을 하자 그러면은 저도 생산적일 것 같아요. 지금 보안수사권이 그런 문제냐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 같은 게 이게 나왔던 게 결국은 이제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을 거래하는 거 아니냐. 요면서 이게 커졌는데 그렇죠. 네네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뭐 공소 취소나 이 보안 수사권 나오기 전에 이미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이 이미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10월 되면 이제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네. 그 공소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는 가장 큰 거는 수사권인데 그 수사권이 이제 큰 틀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말씀하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뭘 딜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 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단계에서 뭐 딜을 하지 요 보안수사권 갖고 딜 될 리도 없고 사실은 네. 딜을 하려면 뭔가 대등한 선에서 딜이 돼야 되는 건데 이미 검찰청 해체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어느 때 권한을 주는 것 갖고 딜이 될 리가 없고 사실은 이게 저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당이 지금 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당론이라고 막 방망이 두드려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총 같은 데도 해가지고 이미 또 우리는 당에서는 보안수사권 없는 걸 했습니다 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또 시끄러우니까 또 이제 당론이 아니라는 건지 당론으로 의결을 안 했다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린데. 네. 의결을 안 했다는 게 의결을 안 했다는 지금의 건데 우리 입장이긴 한데요. 당론한다고 또 당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투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네. 의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건데 네. 어찌 보면 이제 당론 정했다가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당론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전 진짜 근데 마지막으로 워낙 너무 오래 해갖고 그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실패랑 성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성공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권을 내주더라도 지지자들이 다 잘했다 칭찬하고 뭐 이러면 그게 성공인 건지. 진영의 균열이 안 가고 네. 진영이 공고하게 유지되면? 뭉쳐있고 그 힘으로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으면 성공이고 그게 성공이고. 진영의 균열이 오면은 그건 실패인 거죠. 그럼 실패한 거지 문재인 정권은 재창출이 안 됐으니까. 정권 재창출 못했죠. 그러나 그 유시민 작가한테 했던 조언 본인이 조국 그 사태 때 네. 이렇게 하면 진영이 무너집니다. 때문에 한 달을 하더라도 임명장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고의 기저에는 그게 있어요. 결국 진영이 공고해야 된다. 지금도 대통령의 저런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 검찰개혁 이런 행위가 진영의 균열을 가져오고 코어 지지층들의 불만을 가져오고 이게 결국에 실패하는 길이고 위험하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위험한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장 아니에요? 본인한테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네. 본인의 위험을 국가와 사회 전체 위험으로 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전에 공소 취소를 얘기하셨듯이 했으니까 네. 자기가 이 그러니까요. 말을 하고 났는데 저는 쇼츠 맵게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30분, 35분이나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다루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네. 들어서 오늘까지만 귀하게 다뤄드리고. 저도 이 성공 실패에서의 네. 기준은 물론 이제 본인이 임기 말에 어느 정도 인기를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무조건. 네, 네. 정당은 정권 집권을 해서
집행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은 뭐 임기 말에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정권 재창출 못하면 저는 실패라고 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한테 그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어제 방송 이후로 그 큰 커뮤니티들 보면 대통령과의 이제 거리를 확실히 좀 두고 선을 긋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노선은 정리가 된 것 같다. 저는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은 약간 질린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질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ABC론 한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저기가 있었어요. 그 선거 사전 투표하는 날에 매부쇼에 또 나가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배신자론 얘기했어요. 이쪽에서 온 사람들 배신한다. 그거 얘기하고 다시 김어준 뭔가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은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고 봐요. 그거를 약간씩 이제 변용을 해가지고 증축 재건축이네, ABC 론이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파급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더 세질 수밖에 없어. 파급력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더 독해졌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진영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덧꺼내서 안타깝다 좀.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일단.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바쁘잖아 다 일도 해야 되고 기사도 읽어야 되고 뭐 대통령이 뭐 회의하면 회의도 봐야 되고. 오늘만 하더라도 업무 보고가 4건인가? 그러니까. 4시 반까지예요. 근데 이거 유시민 것까지 내가 1시간 이상 보고 있어야 돼? 너무 피곤하더라고 진짜. 근데 내용도 피곤하고 내용이. 방식도 피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또 열흘 동안 나 씹어 되겠지. 이거 방송 초반에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열흘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근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제 재화의 가치가 느끼는 게 점점 떨어진다라는 경쟁 용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딱 이틀 간다 제가 보기 이번 주까지 간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약간 뭐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신 분도 있지만은 이 방식 대화에 이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질려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